복지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복지사의 급여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힘들게 그렇죠, 일을 맞아요. 했는데 네. 일한 만큼의 그 급여라는 게 안 들어오면 속상한 거죠. 그러면은 네. 이제까지 일했던 곳에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제가 사회복지를 따고서 그 봉사했던 사회복지기관에서 한 1년 6개월 일을 했고요. 장애우들 파트에서 생활복지사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동 돌보미 쪽에 일도 좀 하고 여성복지부에서 일을 나간 부모들을 대신해서 그 아이들을 봐줄 수 없는 상황에 여성복지부에서 그 여성 아동 돌봄이라는 그 정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를 보낼 상황이 아닌 그런 아이들을 집에 찾아가서 복지를 해주는 그런 사업에도 한 1년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이력서를 쓰게 됐어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보면 특수 아동들이 한 4명에서 많게는 5명까지 학교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회복지 전공한 걸 가지고 그쪽에 이제 아동복지가 없는데 사회복지 하나로만 해도 그쪽으로 이제 제가 취업을 하게 됐어요.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네. 학교에 이제 취업을 할 수 네. 있는 거네요. 원래 아동복지가 원래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았나 봐요. 사회복지 자격증을 가지고 그쪽으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경력을 이제 그때가 경력이 몇 년이었죠? 그게 이제 학교 경력은 3년이 넘으니까 학교 쪽에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아동복지가 없어도 이분은 학교에서 오랜 경험이 있는 분이라는 그 타이틀이 딱 잡히니까 어디서든 환영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여기 촬영하고 있는 장소도 네. 이제 복지센터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보면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가정집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떤 구조로 이제 진행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동이 3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이 집이 48평이거든요. 네. 평수도 아동수에 비례하고 근데 지역아동센터다 보니까 주민들이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떠든다는 네. 또 이런 부분도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는 못하겠어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저기 뭐 힘든 아이들 네네. 엄마 아빠가 직장 나가서 돌봐주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좋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1층부터 여기 아파트 15단지의 전 주민에게 동의를 구해서 1층을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쪽에 그 근무하고 계신 분이 저희 오빠하고 네. 올케 언니가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한 지 만 3년이 넘으셨어요. 각자가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쪽으로 넘어오셨는데 올케 언니는 센터장을 하시고 오빠는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세요. 저희 집안이 좀 사회복지하고 관련이 많은 집안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나요?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30대에 자격증을 취득하셨잖아요. 그렇죠. 30대 중반. 네, 30대 중반에 취득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40대, 50대가 돼서도 과연 일을 정말 할 수 있는가. 저는 30대 중반에 이 자격증을 따면서 그때는 진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이 나이에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서서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그런 일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진 게 없거든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경력 단절된 게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도 이 자격증을 30대 중반에 할 수 있었다는 게 우연히 저에게 기회가 왔었다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따고 나서의 사회를 바라본 시각은 내가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노인복지 쪽도 저같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생활복지사로. 지금은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 아동복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저 사회복지사 공부할 때 아동복지 자격증을 따려면 한 2과목인가만 더 하면 제가 그 아동복지를 땄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취업을 하고 하느라고 아동복지를 딸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법이 많이 바뀌어서 아동복지를 따려면 더 많은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이제 사회복지사에 대한 법이 많이 개정되고 네. 강화돼가지고 옛날이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이 사회복지는 아동복지보다 더 좋은 팁은 뭐냐면 지금 현재 추세로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잘 안 낳아요. 그래서 아동복지가 그 이전에는 많이 했다면 지금은 추세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가 더 필요한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 지금 좀 하고 있지만 아동복지를 좀 하다가 제가 좀 더 나이가 먹으면 지금은 50인데 60 정도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는 말에 내가 몇 살까지 사회복지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70살까지는 그래도 힘이 있는 한 사회복지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노인들이 너무 많아서 노인복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복지도 중요한데 60 이후에는 노인복지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나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많이 궁금해하거든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복지사의 급여가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전부터인가 그 복지사들의 처우도 좀 좋아지고, 물론 복지사들이 또 많은 활동을 했겠죠. 그 서울 올라가서 복지사들 처우해달라고 지역아동센터도 가서 많이 모임을 결성해서 하더라고요. 복지시설도 그렇고 처우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지만 준 공무원이다 싶을 정도로 급여도 괜찮고, 주부가 그 정도 벌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200은 좀 안 되지만 이런 지방에서 한 200 안 되는 급여 가지고 마음껏 사회복지사 일을 한다는 것도 가장 중요하고, 일한 만큼의 그 급여라는 게 안 들어오면 속상한 거죠. 힘들게 일을 했는데 나에 대한 처우가 없고 나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슬픈 게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학교 쪽도 그 복지 혜택이 많이 주어져서 복지 비용도 좀 나오고, 명절마다 보너스, 추석 보너스, 설 보너스도 일반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대우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은 다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의 대우를 받을 수 있어서 우리나라도 사회복지 쪽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다고.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이만큼의 월급을 탈 수 있다는 게 저는 충분히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10년이 넘었죠. 사회복지사 딴 지가 2010년에 땄으니까 이런 커다란 배려심과 상대방을 이렇게 마음을 써주는 그런 일에 좋아한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살다가 사회복지 하면서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함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 당시에는 제가 왜 이쪽으로 몰랐을까, 알았다면 학교를 그쪽으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같은 나이 때 똑같은 이제 경력 단절 주부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만약에 지금 나이에 애들 키우느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안 하셨다면 저는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를 따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어떤 사회적으로 장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고, 뭔가 지금 내 생활에서 어떤 큰 걸 생각하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노인 요양 쪽으로나 이쪽으로 많은 일손들이 필요해요. 앞으로는.